이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헤드십의 특성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헤드십은 항상 리더십과 비교해서 나오기 때문에 리더십과 같이 연결지어서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위 형태는 권위주의적이다, 맞는 보기. 왜냐하면 헤드십의 대표적인 특성은 상부에서 임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권한 행사는 임명된 헤드이다. 맞는 보기. 3번 구성원과의 사회적 간격은 넓다. 맞는 보기가 됩니다. 하지만 4번 보기를 보게 되면 상관과 부하와의 관계는 개인적인 영향이다.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은 4번이 되겠고, 다음 문제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산업안전 보건 법령상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에 사용되는 안전보건 표지의 색도 기준, 그 다음에 위에서도 특정되었던 지시 및 사실의 고지에 사용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3번에 해당됩니다. 이때 PB에 해당되는 색은 무엇이냐면 바로 파란색이 됩니다. 그러면 1번 보기부터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 G, 그린이기 때문에 이것은 녹색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녹색은 어디에 사용되냐면 우리가 아파트나 건물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비상구 혹은 통행표지 등이 녹색으로 표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때 Y는 무엇이냐면 옐로우라고 해서 노란색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노란색은 어디에 활용이 되냐면 화학물질 취급장수의 위험경고 이외에 주의 표시 등에 활용이 되고 있고, 4번 보기의 R은 딱 봤을 때 레드에 해당되죠. 따라서 레드이기 때문에 빨간색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빨간색은 무엇이냐면 정지 신호에 사용되거나 화학물질 취급 정보의 유해 위험 경고에 사용되는 것이 이때 빨간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모두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모두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6번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등식에서 그 관계가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1번 보기 지식 곱하기 기능은 능력이 되고, 2번 보기 상황 곱하기 능력은 동기 유발이라고 했는데, 이때 능력이 아니라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냐면 태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는 2번이 되겠고, 3번 능력 곱하기 동기 유발은 인간의 성과가 되며, 인간의 성과와 물질의 성과를 곱하게 되면 경영의 성과가 된다까지도 모두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호구 안전인증 대상 방독마스크의 유기화합물용 정화통 외부 측면에 표시색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유기화합물용인 시험가스는 시클로헥산, 이소부탄, 디메틸 에테르가 사용되며 이때 색은 갈색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녹색은 어떤 걸 사용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바꿔서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녹색은 암모니아용에 활용됩니다. 그러면 3번 보기 회색은 할로겐, 그 다음에 황화수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아나수소 해당되는 것이 회색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노란색은 어떤 방독마스크에 해당되냐면 아황산용 방독마스크에 해당이 된다까지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기시험까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음 문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원인 분석기법의 하나인 특성 요인도의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2번 보기가 되는데 2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우측에서 좌측이라고 했는데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향하는 것이다 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TWI의 교육 내용 중 인간관계 관리 방법, 즉 부하 통솔법을 주로 다루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게 보게 되면 부하라는 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에 관련된 용어인 릴레이션이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1번 JST는 무엇에 해당되냐면 작업 안전훈련, 그 다음에 2번 잡 메소드이기 때문에 작업 방법 훈련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인스트럭션은 뭘 뜻하냐면 지도를 뜻합니다.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해당 부분 또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법을 활용해서 한 번에 암기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은 작업장 안 보이는 곳에서 관리 조직이 교육을 하고 있다. 자, 그럼 어디에 밑줄을 치냐면 먼저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의 밑줄. 자,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2번 보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줄은 작업장에 밑줄을 쳐주시면 됩니다. 안보까지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가 이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 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안전보건 교육에 해당됩니다. 보기 없기 때문에 하나 추가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안전, 보건, 교육이 이에 해당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관리 조직이 교육 부분이 무엇이냐면 안전 및 보건 관리 조직과 그 직무가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2번, 3번, 4번이 해당되고 1번은 사항이 포함이 안 되므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중 경고표지의 기본 모형이 다른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1번, 2번, 4번은 삼각형 모양을 띠고 있지만 3번인 폭발성 물질의 경고는 마름모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양이 다른 것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많이 출제되는 문제죠. 도수율이 24.5이고 강도율이 1.15인 사업장에서 한 근로자가 입사하여 퇴직할 때까지의 근로손실 일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한 근로자가 입사하여 퇴직할 때까지, 이때가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환산 강도율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환산 강도율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강도율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강도율은 1.15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하면 115일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식을 안다면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줘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교육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 중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해당 부분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틀린 보기는 1번이 되는데 1번에 해당되는 보기는 채용시 교육 및 작업 내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따로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교재 해설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해설에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보면서 상기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는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되고, 프레스하면 항상 떠올려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프랑스를 떠올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가 방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뭘 즐기지 못하냐면 크리스마스를 즐기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비상정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프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암기법은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랑스가 무엇이냐면 프레스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으로 생각해 주면 되고, 첫 번째 방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호 장치의 기능, 그 다음에 전에 해당되는 2번은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3번, 그래서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이 되겠고, 그 다음에 크 부분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 해당되는 것은 크랭크축, 플라이휠, 슬라이드 연결봉 및 연결나사의 풀림 여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비상정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상정지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행정 1정지기구 및 급정지 장치와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슬레에 해당되는 것인데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마지막으로 7번 F는 무엇이냐면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 볼트의 상태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얼로드 밸브의 기능이라고 체크해 주면 되겠죠. 필기에서는 이렇게 글자로만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실기에서는 이것을 모두 적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암기해 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